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21회 민법입니다. 21회. 자, 44번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내용이 나오면 누구만 할 수 있죠? 소유자만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자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1번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건물의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했다. 소유물 반환 청구가 213조죠. 누구만 할 수 있다? 소유자다. 그런데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에요. 매수란 얘기는 매매 계약이에요. 그럼 186조죠. 186조에 따라 물권 변동,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이전 등기 효력은 어떻게 한다?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213조를 행사할 수 없다. 틀린 거죠. 2번 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된 이후에 이에 기초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소유자는 보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자, 무효예요. 무효인 소유권에 기해서 저당권을 설정한다. 자, 저당권은 처분행위예요. 자,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때 우리가 배운 거 있죠. 소유자가 처분행위 때문에 처분 권한이 없으면 등기는 효력이 없다. 마찬가지예요. 저당권 설정에는 처분행위예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 처분권은 대표적인 게 소유자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등기를 했기 때문에 뭐다? 효력이 없다.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소유자는 방해를 받고 있죠. 그러면 214조에 의해서 소유자이기 때문에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 일환으로 구체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보존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고 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없다가 아닙니다. 3번. 자, 3번 갑이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한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을 제기하는 철거 소송이 뭐죠?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소유권에 기해서 어떤 걸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고 있어요. 213조, 214조예요. 이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이 갖고 있는 절대성, 배타성의 그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자, 제기한 후, 소송을 제기한 후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그렇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갔죠. 소유권에 따라 이런 권리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도 따라간다? 당연히 따라간다. 물권적 청구권만을 유보한 채 소유권만을 넘길 수는 없다. 기억나십니까? 그걸 물어봅니다. 갑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상실하는 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소유권의 효력을 담보하는, 확보하는 수단인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넘어간다.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자, 4번 을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으라. 소유자 갑으로부터 매매 계약이 있었는데 인도받았고 등기를 갖추지 않고 매매인데 등기 안 했다. 이때 매수하면 186조를 생각해야죠. 다시 병에게 전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는데 미등기 전매예요. 이 상태에서 갑은 소유자죠. 이 사람이. 매매가 있지만 아직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186조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만이 물권 변동, 즉 을과 병의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이 발생하는데 아직 안 한 상태예요. 이 상태면 소유자니까 갑이죠. 그러면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과 변의 상태로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반환 청구죠. 반환 청구를 보게 되면 213조. 하지만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는다. 그런데 매매 이렇게 미등기 점에 있으면 뭘 생각해라? 점유 사용권. 이걸 줄여서 점용권. 이런 점용권이 있는 경우에는 단서 213조의 단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번 부동산 등기법 시간에 아마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배웠을 겁니다. 갑소의 건물에 을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격려됐다. 불법이기 때문에 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설정 등기가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저당권에 이전 등기가 있어요. 이전 등기가.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한다?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이러한 경우에 이 설정 등기에 효력이 없고 효력이 없는 등기를 이전받은 기 때문에 이전 등기도 효력이 없어요. 그럼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말소할 수 있겠죠. 말소를 청구했는데 214조예요. 그럼 핵심이 뭐냐면 누구를 상대로 하냐고요. 누구를 상대로 뭘 하냐는 겁니다. 갑은 누구를 상대로? 을과 병인데요. 병을 상대로 합니다. 부기 등기, 이전 등기하는 사람. 그런데 뭘 한다?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겁니다. 자, 현 부기 등기 명의자, 즉 부기 등기, 이전 등기라는 사람, 그 사람 상대로 주등기를 말소를 하는 겁니다. 상대는 부기 등기요. 누굴 상대로 부기 등기라는 거고 내용은 설정 등기입니다. 부기 등기가 아니라.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십시오. 실무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칙까지만 아십시오. 부동산 등기법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자, 45번. 동시이해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은, 이건 뭘 물어보는 거죠? 이혼 부담과 동시에 항변권은 쌍무계약이에요. 그럼 쌍무계약이 아닌 것은 뭐예요? 근데 쌍무계약이 어디겠죠? 매대항급. 환매도 들어가네. 환매도 매매죠. 매대. 우리는 매매인데 여기서는 환매로 바꿨습니다. 환매도 쌍무계약입니다. 왜냐하면 환매를 하게 되면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계약이니까. 무상소비대차는 편무계약. 어떻게 였죠? 사무증, 증여, 그 다음에 무상소비대차, 무상임치. 자, 그 다음에 사는 사용대차.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46번. 갑은 자신의 X토지와 을의 Y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Y토지 교환 계약을 했대요. 을에게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서 급부를 이행했어요. 계약에서 급부를 이행했어요. 을은 갑이 이행한 거죠. 갑은 잠깐만요. 갑은 을에게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급부 이행. 근데 을은 Y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어요. 이행 불능이 아니라 보다 이행 지체. 자, 동시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방어를 한 거예요. 무슨 방어다? 급부를 이행한 거예요. 급부이기 때문에 자기 급부를 제공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채무는 지금 이행 지체예요. 그걸 명시한 겁니다. 이행을 지체했다. 을은 병에게 그러한 상에서 이행 지체 중에 을은 병에게 X토지를 매각할 소유권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X토지 소유권이 어떻게 됐다? 갑, 을, 병이 된 거예요. 여기 원인은 교환이고 여기는 매매겠죠. 그 후 Y토지가 수용됐어요. 수용이 됐다.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죠? 갑에게 이전할 수 없다. 그럼 이행불능이 된 거예요. 다음 설명 중 근데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가 이행불능이 된 건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갑은 최고 없이 교환계약을 해제했었다. 최고 여부를 따지는 거 뭐냐면 이행지체하냐 이행불능이냐 말이에요. 그럼 지금 어떤 상태죠? 이행지체 중에 이행불능 사유가 발생한 거죠. 이행불능의 경우는 최고가 필요 없다. 그래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죠. 그걸 물어봅니다. 이행불능의 경우는 최고 없이 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Y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없다. 자, 후발적 이행불능 그리고 책임의 기책사유 유무에 상관없이 대상 청구권.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Y토지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 수용이 됐다. 그럼 이행불능이에요. 후발적 이행불능. 그럼 떠오르는 게 뭐였죠? 이혼 부담의 법률도 있지만 대상 청구권. 근데 후발적 이행불능에서 기책사유 유무 상관없이 이혼 부담을 따지는 거죠. 기책사유 유무 없이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자, 후발적 이행불능이다. 그럼 항상 떠오를 게 뭐냐면 뭐죠? 이혼 부담. 근데 이혼 부담은 당사자의 책임사유 없이. 그래서 채무자 이혼을 부담하고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가실이 있거나 아니면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 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르는 게 뭐였죠? 대상 청구권. 대상 청구권은 후발적 이행 불능이 발생하면 그 기책 사유 상관없이 목적물에 가름해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아니 지급받았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수용보상금 청구권 양도는 대상정보권에 행사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그걸 묻는 거고요. 갑이 을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는 통상의 손해는 계약 체결 시의 시가가 아닙니다. 항상 이행불능이 나와서 손해배상 물으면 이행불능시입니다. 왜냐하면 이행불능이 되면 목적물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전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전보는 이행불능시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출제된 바는 없어요. 자, 4번 갑이 고양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갑은 병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왜 그럴까요? 교환계약을 해지했어요. 해지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복귀가 되는 거죠. 물건의 계약이 해지되면 무효가 되잖아요. 소급할 효력이 없고 물건의 유인성에 따라 을 명의의 등기도 효력이 없고 그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등기를 해줬기 때문에 뭐다? 당연히 병도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그런데 어떤 적이죠? 계약 해지는 제3자 보호 규정 있잖아요. 선악에 불문하고 병은 목적물에 관해서 급부상 이행이 이루어졌고 이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를 가질 뿐만 아니라 등기를 통해서 대항력 등기까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갑은 소유자가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걸 묻는 겁니다. 되게 상당히 수준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병이 교환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안 후에 이건 뭐죠? 방금 전에는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 전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 병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항상 지금까지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시점이 제3자가 등장하고 계약이 해제되었어요. 그 경우에 해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나왔죠. 해제를 한 다음에 그때서야 제3자가 등장한다. 그 경우에는 선의의 경우에만 보호를 받는다. 과거에는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기 때문에 안 후이니까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악이죠. 악의 제3자이기 때문에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을이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등기를 넘기기 때문에 원칙에 가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3자로서 보호 규정이 적용돼야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선의 경우에 보호되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효력이 없는 겁니다. 취득하지 못한다. 자, 48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법률행위에서 간주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불법 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대출, 돈을 빌려주는데 동기가 불법한 거죠. 그래서 무효가 되는 거고요. 무효. 103조 위반에 대해서 103조 위반돼서 법정에서 허위 진술 대가로 교부하니까 허위 진술이니까 금전 자체에 불법적인 조건이 붙어서 103조 위반이 되는 거고요. 노름빚인 줄 알면서 변제하기는 약인가 또 도박과 관련되기 때문에 103조 위반입니다. 5번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하는 동안에는 처가 이분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 이런 제한 자체가 붙는 게 불법일까 묻는 건데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분할 수 없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요 지문 자체는 그 이유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되게 시험서 입장에서는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자,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한 동안은 처가 임으로 처분할 수 없는 제한은 불법이 아닙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효력이 있다. 좀 특이하기 때문에 소개시켰습니다. 자, 54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먼저 다세대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소유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이에요. 임차인이 동호수의 표시 없이 집원만 정확하게 기재해도 자, 주소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 공시의 기능 때문에. 그런데 동호수를 반드시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세대는. 다가구는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주택이기 때문에
동호수 표시 없이 지번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동호수를 표시를 해야만이 대항력 친다. 그래야만이 적법하게 공시하기 때문에. 쉽게 해서 아파트가 똑같아요. 아파트에서 몇 동만 쓰면 되겠습니까? 지번만 쓰면 되겠습니까? 나홀로 아파트에. 그럼 이게 뭘 공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시가 뭡니까? 소유자와 임차인이 달라잖아요. 근데 구분 다세대는 여러 개의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여러 명 있어요. 그럼 소유자 임차인이 다른 거 하려면 그 세대별로 동호수가 명확하게 기재됩니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2번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대항력권도 갖추고 별도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서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임차인주에서 경매병원에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에 관해서도 배당 요구가 있는 것을 본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 이후로는 자주 나온 지문은 아니지만 되게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지문입니다. 우선 3번 우선 번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뭐만요? 임차 보증금 채권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도 우선 변제자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채권과 관련해서 우선 변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자기의 순서에 따라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채권을 양도를 한 거예요. 그 경우에도 여전히 양수인이 우선 변제 효력을 행사할 수 있냐. 뭘 생각하냐면 저당권부 채권을 행하십시오. 저당권이 붙는 채권을 양도할 때 저당권도 부기등기를 해야만이 계속적으로 우선 변제 효력이 유지돼요. 만약에 저당권은 남겨둔 채 채권만 양도하게 되면 우선 변제 효력이 상실되고 그 저당권도 소멸됩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선 변제 효력이 있으면 왜 우선 변제 효력이 있죠? 임차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임차인 지위도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만 했다? 채권만 갔다. 그러니까 저당권 그 피담보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이런 단점 때문에 우리가 참 임대차 계약하게 되면 허그나 아니면 은행을 통해서 뭘 하죠? 담보대출 받지 않습니까? 전세권에 대해서, 전세금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그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조문에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참고 삼아. 요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4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후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일정액을 근저당권자의 우선을 변제받을 수 있다. 쟁점이 뭐냐면 처음에는 건물이었어요. 사무실용.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 돼요. 그 상태에서 근저당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 설정했어요. 그 상태에서 뭘로 바뀌었다?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됩니다. 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냐가 근데 나왔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왜 쟁점이 되냐면 근저당권자가 파악한 우선 변제 효력의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도 보호가 되는 겁니다. 5번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 신고는 수리하기 전이라도 행정청에 도달하면서 신고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을 보낸 거예요. 우편이가 도달을 하겠죠. 동사무소 받아겠죠. 아직 수리를 안 한 거예요. 담당자가. 그래서 이건 한두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4에서 중요한 것은 1번, 2번, 3번이 우리가 최근에는 출제되지 않은 지문이지만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7번 미성년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병에게 매각하고 병은 다시 갑, 을, 병이네요. 병에게 매각하고 다시 병이 매각하고 매매예요. 근데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그리고 법정 대리인이 있어요. 법정 대리인. 부모라는 거겠죠. 이 경우에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은 동의가 없다는 얘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그거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란 겁니다. 그 상태에서 정액에 넘어간 거예요. 갑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그럼 취소권자가 누구냐? 미성년자 그리고
법정 대리인이에요. 취소권자는.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취소권자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취소권 누가 행사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권자는 갑 또는 을. 근데 취소의 상대방 병에게 넘어갔으니까 정에게 매각했으니까 정이 상대방 될까 하니까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상대방은 특정되어 있으면 상대방 특정에서는 그 사람에게 한다. 기억나십니까? 매매 계약이면 그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취소의 상대방은 미성년자와 법률행위한 사람은 누구죠? 병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취소를 하는 거다. 설사 병이 정에게 매각하더라도 그걸 묻는 겁니다. 되게 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전에는 사례로 배운 게 아니라 취소의 상대가 특정되면 그 사람이 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57번 했고요. 자, 63번. 갑 종중은 자신의 토지를 종중이에요. 종중이면 적법하게 종원에게 명의 신탁을 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마 이의 신청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명의 신탁 약정이 유효하다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서가 있죠. 조세 포탈, 강제 집행, 아니면 기타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어야 돼요. 그게 명시를 명확히 해야죠. 그런 목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갑과 을 사이에 명의 신탁이 되었어요. 그럼 약정은 효력이 있다. 유효해요. 그럼 명의 신탁이 유효한 경우 그의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죠? 대내적으로는 갑과 을과 내부적으로는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예요. 그걸 먼저 묻는 겁니다. 대외적으로는요. 제3자의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명의 수탁자가. 그걸 묻는 겁니다. 구분 소유자 공유할 때도 배웠죠. 대내적으로는 공유자 내부에서는 각자 단독 소유하고 대외적으로는 제3자 관계에서는 통상의 공유자와 같이 본다.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걸 묻는 겁니다. 1번 을이 평원 공연하게 10년간 점유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한테 지금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10년.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죠? 10년간 평원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고 등기가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경우에 등급이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근데 이 점유가 뭐죠? 자주점유예요. 그럼 명의 수탁자의 점유가 자주인지 아니면 타주 점유인지 판단할 텐데 그 권한의 객관적 권한의 성질이죠. 약정에 따라서 그럼 객관적 권한은 뭐예요? 명의신탁 약정이에요. 그럼 명의신탁 약정은 뭐죠? 때가 되면 돌려주기로 했잖아요. 제가 뭐였습니까? 객관적 권한의 여부는 핵심은 반환 여부, 법률적으로. 약정이 뭐예요? 약정이 나중에 되면 갑이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그 반환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반환의 의사이기 때문에 타주점이다.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근데 자, 2번 제3자예요. 제3자가 그 불법 점유하고 있다. 그럼 반환 청구를 하겠죠. 그럼 소유권에 누구 소유자 부른다? 대외적으로는 을로 본다. 근데 갑이 아니라 을이겠죠. 3번 명의신탁 해지를 원유를 하고 자 약정이 유효한 경우에 명의신탁 약정을 돌리는 방법보다 해지다. 해지를 원유를 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을에게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자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했을 때는 이 관계를 깨는 방법보다 해지를 하면 돼요. 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소유권이 바로 별도의 말소 등기 없어도 말소나 이전 등기 없어도 회복된다. 기억나죠?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따라.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된 거예요. 해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을 상대로 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거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건 소유권을 하지만 소유권을 기하셨지만 약정 자체, 명의신탁 약정 자체를 할 때 이런 약정이죠. 어떤 내용을 하죠? 내부적으로는 내 소유하고 단지 등기만 너한테 넘길게.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해지해서 돌려받을 때는 돌려줘.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그거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소유권에 기해서 표현했었잖아요. 소유권에 기해서 행사하기 때문에. 그럼 약정에 기초해서 하면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했어요. 해지를 했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그 양도는 어떻게 된다? 단순히 통지는 안전되고 승낙이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 매매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양도와 마찬가지로 자, 그 전에 강조를 했습니다. 을이 병에게 X 토지를 매도했어요.
병에게 이전 등기하면 병이 자, 이 사람이 소유자잖아. 대외적으로 누가 소유자다? 소유자가 넘겨줘요. 그럼 항상 소유권 이전 등기 이 등기의 효력이 있으려면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 처분 권한인 것은 소유자한다. 우리 소유자잖아요. 대외적으로 누가 소유자다? 이 사람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넘겨주기 때문에 이 등기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병이 선악의 유무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약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5번 을이 X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다. 을이 X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던 중 명의 신탁이 해지돼요. X 토지의 등기 명의가 갑으로 환원 등기고. 자, 원래 갑이었다가 을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을이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외형상,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처럼 보이지만 갑과 을 사이에는 대내적으로 누가 소유자다?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타인의 토지 위에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따라서 건물과 토지 소재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내관계냐 대외관계 그걸 묻는 겁니다. 70번 자,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자,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 의사 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거 허용된다. 자, 조건 상대방이 있는 단독기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뭐죠?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아니면 상대방이 그 조건의 성취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으면 자, 니은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정지조건부 증여다. 이게 정지조건이냐 아니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조건이면 조건의 특징이 뭐죠? 장래 발생하는 사실인데 발생 사실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불확실하다.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기한은요? 장래 발생은 확실해요. 그럼 언제 발생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사망은요? 불확실한 사실입니까? 사망할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확실하게 사망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인데 문제죠. 언제 발생해요? 따라서 불확실한 사실이 아니라 장래 발생의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망은 기한인 겁니다.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이고 기한은 장래 확실한 사실. 구분되는 거. 되게 이런 식으로 묻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하지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해제 조건 뭐죠? 이미 효력이 발생해서 권리의무가 발생했어요. 다만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이 그때부터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해제 조건이 발생할 수가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불능해요. 그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법률행위는 조건 없이 법률행위 됩니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되는 겁니다. 무효가 아니라. 자, 니을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원칙적으로는 그때부터예요. 하지만 당사자 약정에서 소급할 수 있다. 그거 묻는 겁니다. 성취 전에 소급 의사가 표시하더라도 조건이 성취한 때가 아니라 소급해서 그러게 생긴다. 자, 저당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지상권이 우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에요. 그러면 이미 배웠죠. 민사재법의 인수주의 잉여주의에서 지상권의 운명은 말소 기준 앞에 있으면 소멸되지 않는다. 저당권 앞에 있기 때문에 2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해요.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어떻게 돼요? 말소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이 상실해요. 그 상태에서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이전 등기를 격려한 자는 저당권 취득할 수 있다? 아니다. 효력이 없잖아요. 피담보 채권은 소멸했어요. 없는 거에 대해서 전부 명령한 겁니다. 전부 명령은 유효한 채권에 대해야 돼요. 근데 소멸이 됐잖아요. 소멸된 거에다가 전부 명령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이전 등기도 효력이 없는 겁니다. 좀 어려운 지문인데 그렇게 하십시오. 전부 명령이 효력이 있으려면 추심이나 전부 명령은 채권이 살아 있어야 돼요. 민사집행법 지식인데 소멸이 됐잖아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에다 강제 집행한 거예요. 그것도 효력이 없고 부수적으로 만약에 효력이 있으면 저당권도 이전 등기를 하거든요.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저당권 자체가 채권 소멸했으면 저당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효력은 없다. 없기 때문에 저당권이 효력이 없어요. 그럼 이전 등기, 부기 등기잖아요. 이것도 효력이 없어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3번 공동저당의 목적이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됨을 먼저 배당은 일부에 대해서 먼저 했어요. 그 경우에는
그 대금에서 전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동시배당하고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동시배당일 경우에는 매각 대금의 가액에 비례해서 배당이 이루어지지만 먼저 하나에 대해서 우선했다. 그 경우에는 거기에서 다 받는 거예요. 다만 매각된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동시 배당을 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원에 대해서 대입 변제를 하는데 그건 어려운 파트라서 제가 시험을 공부해서 수험생 입장에서 제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하게 되면 전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제가 물은 게 있었죠. 채권 채굴도 변제받은 만큼 줄어든다. 그거 하나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4번 구분소유 건물의 전유 부분만을 경납받아 매각 대금을 다 낸 자는 대지사건 일체성 따라서 따라간다. 5번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에 따라서 부합물에서는 저당권 효력이 배제하는 것도 약정도 효력이 있다. 다만 등기를 해야만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자, 갑소유 토지의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은 가등기가 결정했습니다.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법률 관계가 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 등기 추정이 없지. 이러한 단지 순위 보존의 효력만 있다. 잘 나오죠?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을은 가등기를 격려한 때부터 소유권이다. 물권 변동의 효력은 뭐예요? 물권 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격려 시가 아니라 본등기 시예요. 다만 이 본등기 이후에 양립할 수 없는 약건데 하나의 부동산에는 소유자가 한 명이 하는데 두 명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열 관계를 따잖아요. 그때는 순위에 따라 하는데 그때 순위는 본등기가 아니라 가등기에 기초해서 한다. 그게 순위보조적 효력이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3번 갑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한 뒤 자, 가등기를 했어요. 갑 소유, 소유자, 을 가등기 그런 다음에 병에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을이 본등기를 했어요. 하게 되면 병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본등기를 하려면 자,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누구한테? 애시당초 가등기를 설정해 준 사람 갑한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직권 말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부동산 등기법 시간에 아마 강조를 했을 겁니다. 을의 가등기 후 갑이 가등기 있었어요. 가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을이 본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을 위한 물상보증의 지역에 선다. 이 저당권이 계속 물상보증의 지역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 저당권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건데 가등기 자 순서가 되게 되면 본등기를 하게 되면 남의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 저당권은 직권 말소됩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가 이게 만약에 기존에는 어떻게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였어요. 그러다 본등기 하게 되면 직권 말소돼요. 가등기를 격려한 후 본등기를 격려하기 전에 소유권이나 저당권이 이전되고 아니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이후에 다시 가등기 본등기를 하게 되면 직권 말소됩니다. 그걸 알아주시면 그럼 저당권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물상보증의 지도 남의 부동산에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답은 쉬웠습니다. 5번 을은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75번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모든 경우는 186조입니다. 자, 혼동에 의하여 저당권에 서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한 사례가 기속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멸하고 단지 제3자의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 아니면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187조입니다. 자, 최근에는 혼동의 저당권 소멸이 나온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혼동의 저당권 소멸은 187조. 교환, 계약이니까 그 소유권 취득은 186조고 존속기간 만료한 지상권 소멸은 187조. 매매 예약 안결권 행사. 안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거고 계약이기 때문에 186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미음번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권 취득하는 자의 공용 부분의 지분 취득은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78번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면서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자, 등기 원인이 지금 다르죠. 하지만 증여의 의사도 있고 이거 허위 표시죠. 이게 은닉행위잖아요. 이 경우에는
실체관계 부합이기 때문에 등기의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등기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은닉행위. 자, 2번 갑소의 X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갑이 회복기간 내에 멸실 회복 등기를 하지 않으면 갑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그렇지 않다. 회복기간 안에 회복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3번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뒤 관계서류를 이조하여 을의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뒤 이건 효력이 있죠. 그러면 을이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인데 관계서류를 이조하여 등기 말소. 이건 뭐예요? 불법 말소잖아요. 불법 말소되었다 한 경우에 등기 효력에 영향이 있다? 효력이 없다. 그럼 여전히 을이 소유자다. 따라서 회복 등기 없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걸 묻는 거예요. 불법 말소되더라도 등기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왜냐하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내는 겁니다. 괜찮은 질문이죠. 4번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을이 갑 명의로 유효한 보존 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새로 등기부를 개설하여 은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이것도 중복 보존 등기예요. 최근에는 나오지 않는데 중복 보존 등기는 무조건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명의자가 같은 경우 갑인데 갑 명의로 동일한 건물에서 보존 등기 두 개다. 무조건 뒤에 후행 보존 등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근데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후행 보존 등기가 무효예요. 설사 후행 보존 등기가 실체관계 부합도록 실체관계 맞잖아요. 왜냐면 을이 샀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서 이제 혼동하지 마십시오. 명의자가 다른 경우 동일한 부동산의 갑명의 보존 등기와 은명의 보존 등기가 있는데 원칙이 뭐다? 원칙적으로 후행 보존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따지지 않고 무효입니다. 그래서 함정이에요. 마치 실체적 관계에 부합하잖아요. 하지만 후행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뭐다? 선행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일 때만 예외적으로 후행 보존 등기 유효합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중복 보존 등기는 양상되는 걸 방지하는 게 정말 큰 금과 옥조입니다. 부동산 등기. 만약에 중복 보존 등기가 활성화되는 여지가 남아버리면 공신력이 부동산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질 겁니다. 거래 안전을 해칠 거고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5번 을이 갑의 토지를 상속한 뒤 187조에 따라서 등기가 없어도 소유자. 그럼 소유자 누다? 을이다.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자가 병에게 토지를 매도한 거니까 맞고요. 직접 갑에서 병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이르는 건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요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공부를 할 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온 시험치고는 되게 상당히 수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강의는 다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사기업, 감정평가사, 노무사 등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